자, 옛날에 드라마 프레지던트라고 있었습니다. 최수정 주연. 네. 와, 그때 국민들을 울렸던 바로 네.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만듭니까? 그야 국민이죠. 지성인답게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국민입니까? 당연하죠. 틀렸어요. 대통령은 투표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투표 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 배우고 나이 든 어르신들이 지팡이 짚고 버스 타고 읍내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때 지성인을 자처하는 여러분들은 애인 팔짱 끼고 산으로 강으로 놀러가지 않았습니까? 영어 사전은 종이채 찢어 먹으면서 기껏해야 8쪽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선거 공보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은 결코 보호받지 못합니다. 투표하십시오. 이 분노와 서러움을 표, 오로지 표로서 나 같은 정치인에게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결국 그런 거죠. 제가 계속 투표를 주장하는 게 전 평생 투표 딱 한 번 안 해봤거든요.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 그건 안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저 야수님이 정동영 후보 때도 했다. 예. 그건 뭐냐면 진다 이긴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투표는요. 이재명 시대를 지나면 난 계급 투표가 상당히 뿌리를 내릴 거라고 봐요. 나한테 이득인 사람 찍는 거지. 그렇죠. 네, 네. 찢어지게 가나면서 폐지 주시면서도 윤석열 쪽에 속아가지고 찍는 분들은 점점 없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뭔가 자기들 취향을 찾는 것도 저희 큰 틀에서 보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투표를 안 해놓고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것이 제일 나쁘다 이런 메시지 갖고 실제로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죠. 왜 나는 로또 당첨도 안 되는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놈은 그거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일베나 저 펜코 같은 애들이 하는 주장의 일부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치 제도에 동의한 적이 없다. 나는 이런 헌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 왜 내가 만들지도 않은 그 법 때문에 내가 투표를 해야 되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나라 가면 되는데 또 우리나라에 또 그 기어코 또 이렇게 비추고 앉아가지고 그렇지. 받아먹을 것도 다 처먹고 있다고. 예. 다음 건 뭐냐면요.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투표 인증해달라고 해서 올려주신 중에 네. 일부를 한번 급하게 발췌해봤는데 요즘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인증이 되게 많아요. 어떤 캐릭터 가져가서 안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인증하는 방식. 네, 진짜 네. 신세대적 방식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대충 그런 느낌 아니에요? 투표 완료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서 거기다 도장 찍어오는 방식. 네. 저건 사실 나중에 뭔가 기념품으로도 네. 선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보통 이제 손가락에 그냥 찍었었는데. 우리 아재들을. 아, 저런 거 가져갈 정신이 없어. 네. 나는 요번에 투표 진짜 손 떨려가지고 두 손으로 했는데. 다 떨렸다는 거야. 아, 이번에 정말 떨리고 눈물 나고. 네. 그리고 가장 신박했던 건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아니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김혜경 여사의 책 밥을 지어요에다가 그 이재명 후보의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김혜경 여사 책 밥을 지어요에다가 투표 인증을 했더라고요. 네. 좋네. 왜냐하면 저 책을 그렇네. 다시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일을 새날이 했었거든요. 맞아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끌어올리기. 그다음에 도남 이동 사무소 해갖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응원봉이 그려져 있는 곳에 투표 인증을 했던 분들이 지금 새날 애청자 분들이세요.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포스터 앞에서 많이 보던 손가락이네요. 투표 포스터 앞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1번 이렇게 가리켰었는데 엄지척을 하면서 지금 찍었던 게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 다정동 사전투표소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네. 지금 3명이 한 가족. 가족인 것 같아요. 와. 네. 3명이. 가운데 사람 누구야? 비밀 투표라고 끝까지 숨기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아마 모녀가 또 이거나 부녀일 가능성이 네. 높아요. 손을 보면 분명 위에 있는 손은 여성분인 것 같고 근데 인증을 되게 잠깐만 왜 이렇게 넘어가 손발 더럽게 안 맞네 진짜. 방학 이동이요? 아. 네. 왜냐하면 그게 넘어가 여기서 넘어가 이야기합시다.
이게 보면은 지금 같이 가서 투표하거나 소년이 온다 같은 투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신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이제 책 들고 가서 진짜 정말 생각해가지고 다 계획대로 준비해서, 네. 준비해서 하신 거예요. 반성합니다.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이미 떨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해. 아, 지금. 이게 머리가 지금 소위 말하면 대가리가 굳어서 그런 거예요. 아우 어쩔 수 없죠. 역시 인정합니다. 지금 저 소위 말하면 MZ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나도 MZ인데.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나도 손에다 찍고 와가지고 이거 금방 지워지는데 네. 아 그러면 다른 데가 내가 했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 후보의 이 책 내가 지금 10권도 넘게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할 수 아니, 있었던 거야. 쿠나님 그 도장 달아질까봐 도장 다를까봐 아까워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장평 저기 보면 장평 동네 동네 어디 있는 거예요? 장평동. 뭐 모르는 동네 엄청 많아. 네. 자, 여러분 투표하셨으면 이제 발 뻗고 누우시고요.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 소위 좌파들은 투표권이 3장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날마다 가서 한대. 첫날하고 둘째 날하고 번투표한대. 그러니까 1번 이재명 3표가 모자랍니다. 그게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9표 해야지 임마. 아, 뭐 이게 뭉창한 새끼들. 장평동의 거제네요. 거제. 와 진짜. 자, 그 새날 텔레그램에 정보방이 있는데 그 정보방에 지금 계속 인증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평창에도 장평동이 있다. 평창에도 있대요. 아, 그렇구나. 뭐 어디? 많이 있네요. 어. 철원에, 부산에도 자기야. 있어. 네, 모든 철원에도 도시- 있고. 모든 도시에 북고가 있는 것처럼. 저기는 지금 누가 어디서 보내주신 건 잘 모르겠는데 장평동 사전투표소 고맙습니다. 많이 있네. 감사해요. 자 이게 나는 웹자보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이 다음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투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전군 일찍 하라. 이순신 장군이 일자를 들고 있는데 이거 신박했어. 아니 요새 참 웹자보를 신선하게 딱 잘 만들더라고요. 예. 정말. 네. 진짜 눈에 딱 들어옵니다. 네. 아우 정말 배우신 분들 진짜 네. 훌륭합니다. 야, 네. 이순신 장군 진짜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셨다면 김문수를 눈에 보고 볼 수 있을까요? 와 그 김문수 매국적 발언 네, 생각해보면 매국적 진짜 화나더라고요. 네. 한국은 독립할 의지가 없었대요. 조선시대 자체도 부정하고. 우리나라가 모두가 다 독립된 게 미국이 원자포탄 떨어뜨려가지고 독립된 건데 한국 사람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독립운동을 안 했대요. 와, 씨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그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한국을 독립시킬까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독립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연합국에는 포함이 안 됐죠. 당연히 식민지였으니까. 네. 한국은 독립시켜야 된다. 네. 독립운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중국 쪽의 목소리가 컸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중국 정부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왔는지 네.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줬었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냐고. 매우 쳐야죠. 어떡해요. 치기는 배워야지. 진짜 배워라. 이순신 장군은 네, 정말 지금도 전설이지만 정말 전설 같은 인물이세요. 예. 사랑도 많고. 이순신 장군 살아계셨다면 몇 번 찍을 것 같아? 1번이죠. 메가패스. 이순신 좋아하는 이직들 다 마음 바꿔라. 이순신 살아계셨으면 1번 찍는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박근혜가 투표하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박근혜는 색깔에 아주 민감한 그렇죠. 패션 리더입니다. 네, 네. 박근혜가 입고 있는 색깔이 어느 계열이야? 어머 진짜 그러네. 근데 박근혜는 대통령 이제 안 하니까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박근혜가 했던 건 투표할 때마다 저 색깔이었어요. 네. 뭔가 자기가 신호를 보냈다고. 오 그렇죠. 진짜 맞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거 박근혜가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나온 건 시그널이라는 이야기를 막 돌려서 내가 꾸짖었다. 나를 깜빵에 보는 게 누구더라? 와 그렇네요. 자 다음 투표 동료 웹자본데요. 소년의 꿈. 투표해야 이깁니다. 저 사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 막 다른 감정으로 보이겠지만 저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뭔가 되게 뭉클해요. 보통 요즘 애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에 의존해가지고 자기 생활이라는 거 없이 그냥 네, 사는 네,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한 어린 아이가 공장 들어갔을 때 네. 보통은 대부분 다 책망하고 약간 불량 소년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네. 네.
근데 그거를 공부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2개나 공장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장애인도 되고 네. 저 표정을 보면요. 저는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잖아요. 가난을 경험한 마지막 대통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가 부자들 편들 리가 없다. 제일 먼저 제일 가난한 사람들 벌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저 옷도 본인 사이즈에 맞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큰 옷이었다고 네.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때 공장 다닐 때 그러니까 이재명의 집도 엄청 가난했잖아요. 근데 이재명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공장에 일하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도시락을 못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시락 하나를 더 싸달라고 했을 때 네. 어머니는 군말 없이 도시락 2개를 싸줍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곱씹어 볼수록 대단한 거예요. 집안이 네. 대단하죠. 긴급. 그 도시락 얻어 먹으셨던 분 제보 받습니다. 자, 이게 투표 인증샷 한번 볼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뭐 파란색 옷이 없었다고 저렇게 하고 갔다. 난 투표하러 갈 때 전두환이 그려진 곳에 까맣게 지금 굉장하신 분이네요. 네. 네. 저분이 김문수 찍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온라인에 대단하신 인증한 걸 봤고요. 가수 이승환 씨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네요. 평화를 일구고 경제를 일으킬 유능한 일꾼을 뽑는다는 일념에 가슴이 일렁여서 그러면서 파란색 옷을 입고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과 동갑이십니다. 그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청래 의원 질색해요. 지금 몇 주 안 나오다가 다음 주부터 당원이 최고다 재개를 할 건데 안 계신 틈을 타서. 전라도에 가서 이제 전남에서 엄청 고생 많이 놀라운 거는 하셨어요. 권순표 앵커보다 형입니다. 이 녀석 괜찮아. 자 파란 색깔로 또 인증한 가수 있습니다. 마야 씨. 파란 모자 훌륭하십니다. 쓰고 네. 사전 투표 인증샷. 토요일 투표 없습니다면서 지금 마야의 인증샷인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큰 용기죠 지금. 제가 마야 씨랑 같이 가야금을 같이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야금? 야근 동기. 가야금 동문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른 클래스라고 하는데 전남일보가 실제로 저렇게 네.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을 했어요. 요거 잘라가지고 가서 위에 투표 도장, 인증하라고. 아. 신문지 저렇게 저 사이즈로 해가지고 잘라서 인증하라고 저걸 냈어. 괜찮네. 야,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이쁘다 진짜. 음. MBC의 분노 헤드라인입니다. 이날만 기다렸다. 끝없는 줄 타오르는 민심. 869만 명 사전투표 참 이게 첫째 날이거든요. 지금 1000만을 넘었을 텐데 대단한 네. 행렬이었죠. 오늘 오전에 정말 최단 시간 1000만. 40분씩 기다리고 했던 게 그래도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려서라도 지금 투표하는 네,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분노에 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제이님, 마차 스승님은 오늘 저녁 직접 요리하시나요? 요리 전용 앞치마 드레스가 너무 예쁘십니다. 스승님 팔뚝이 운동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 진영의 사기 증진을 위해 알통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앞치마만 입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저게 뭐냐면요. 김연경 선수. 키가 크니까 머리가 위에 나오는 거야. 신기해 저거. 서장훈 씨도 저렇게 될 것 같은데. 와,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네. 야, 대단합니다. 재밌었어요. 자, 연합뉴스 TV 가상 양자 대결 이재명 50.6, 이재명 36.7. 저기 이재명은- 사진 안에 저건 이재명 얼굴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저건 성인에만 있는 인증됐다. 아 그러네. 인증됐다. 설티파이. 이게 선거판이 저번에 TV 토론에서도 보면 자기 정책 발표하라니까 이재명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온통 이재명밖에 없어. 비판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도 이재명 찍어주십시오 하고 맞아요. 머릿속에. 손학규도 이재명 찍어주십시오 하고 사회자는 1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다들 머릿속에 이재명이 가득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 자막 만드는 사람도 이재명이 50.6, 이재명이 37.7. 어우. 아, 87.3%네. 저 보니까 이제 그 소셜벤처 대표들 만났던 그 간담회네요. 보니까. 네네네. 다음 한번 감사합니다. 볼까요?
요게 이런 패러디 재밌지 않아요? 제가 얼핏 보면 너무 어울려. 진짜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싱크로율 100%. 아 진짜 그냥 보여주면 합성인지도 모르겠어. 맞아요, 네. 맞아요. 되게 진짜 40대 윤석열, 40대 윤석열. 네. 이준석이. 네. 참. 축하합니다. 네. 네. 아름다운 부인을 근데 두셨네요. 저 김건희 자리에 명태균을 딱 그려넣었으면 훨씬 더 정확했을 텐데. 네. 자, 하버드 계장수과 조교 출신님. 재밌잖아. 이따 웃어줘야지. 하버드 계장수과 조교 출신님. 네. 영웅은 난세에 나타난다 들었습니다. 6월 3일 영웅 출연 기도합니다. 총칼보다 강한 투표로 이깁시다. 모두 투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 봄님 사전투표 완료하셨고요. 축하드려요. 자, 다음 한번 갈게요. 다음 뭐냐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하면서 지금 강가에서 술 먹고 있어. 분노해가지고 저런 인재를 몰라봤다니 하면서 개 산책시키는 윤석열이가 지금 역시 한결의 만평은 내가 볼 때 다른 만평 그리는 사람보다 한결의 경영 만평 그리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IQ가 2배는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준석이 속으로는 진짜 뭔가 나 엿됐구나. 알고는 싶을 거예요. 있는, 네. 느끼고는 네. 있을 네. 거예요. 여기서 물러나면 펜코에서 버려지기 때문에 음.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뭐야 태도로 가면은 결국 자기가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걸 알게 될 예. 거야. 딱 방법은 그거야. 생방송이다 보니 경황 중에 실수를 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으면 다 끝나는 맞습니다. 문제예요. 바로 사과를 했었으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한다고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잘못하면 바로 바로 사과하잖아요. 인정하는 바로 거죠. 사과하잖아요. 네, 네. 제가 오늘에서야 사실 이준석이 사과문을 올리긴 올렸거든요. 네. 근데 네. 우리 다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네. 앞으로 자기 먹고 살 길까지 지가 스스로 다 막았어요. 멍청해서 그래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간의 느낌 모양인데 이런 거야. 단일화 할 거지? 할 거잖아. 그지? 에이 할 거면서. 진짜 내가 볼 때는 확실히 할 것 같은데. 진짜 할 거지? 진짜 안 해. 하면 남자 아닌 걸로. 그러니까 이준석이 빡쳐가지고 단일화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오늘 보도 보니까 그 김재원 김문수 비서실장이 네. 그랬잖아요. 그날 새벽에 김문수가 찾아간 날 이준석 쪽에서 연락이 이준석이 왔었다라고. 연락이 왔었다고. 네. 했어죠. 그러니까 그동안 네.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네. 이준석의 행동 그 패턴을 보면 자기가 진짜 안 한다면은 묵묵부답이래요. 아니, 응답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계속 그 단일화 이슈가 나왔던 건 이준석 측에서 계속 콜이 왔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진행된 거죠. 네. 음. 자, 이준석이 요즘 때리기 제일 재밌기는 해. 봉지욱 기자 SNS.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끝 하면서 기사에 김성진 수행비서 웨이터 내려가면 뒤쳐서 금일산 약 1개 전달하세요. 1개면 됩니다. 아우 처방까지. 어제 그 뉴스타파가 이준석 접대업자 휴대폰 내역 입수, 네. 귀빈 의전 받고 룸사롱행.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 게 보면은 실제로 약이 나와. 오늘 산 약 1개 전달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1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장의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장의사라는 사람이 그 경찰에서 진술한 게 있습니다. 저 약은 성기능용 약이다.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R 없는 거 있잖아요. 네. CR 없는 약. CR도 안 먹히네 예, 진짜. 그래서 우리가 CR리스라고 부른다는 그 CR 없는 약 그걸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사람이 네. 평소에 그때, 네.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아 실제로요 12년 저런 전이니까. 업자들이 네, 찍었을 28. 걸로 수정이 되는 음. 그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네. 공개 안 하려고요. 네, 그 사진 네. 그 사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으로 추정되는 여성과의 사진이 네. 있는데 아. 공개 안 하려고요. 왜냐면 그리고 또 제가 항상 하는 지저분해. 이야기 있죠. 음. 룸빵이라는 건 안 간 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 아. 간 놈이 또 간다. 알겠나 지기현이? 자 그다음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명태균이가 한 말인데 7불사 회동권 폭로하면 이준석은 다음날 정계에 은퇴하고 자살할 거다. 근데 아 기대돼. 나는 명태균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약간 자극적으로 파리를 하는 건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있었겠죠. 아니 그날 뭐 그 홍매화만 홍매화, 네. 네, 홍매화만 심었겠어요? 다른 것도 심었겠지.
그러면은 천하람은 아무것도 모르나? 너무 궁금한데. 천하람 옆에 있었으니까 저는 네. 절대 이거는 한 세트라고 뭐 생각합니다. 천하람은 망가지고 있었나?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는 사실 지금 명태균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까지 그렇죠. 통화를 네. 했으니까. 근데 그렇죠. 네. 명태균이 저렇게 말했다는 거는 진짜 큰 걸 쥐고 있다는 여기 거예요. 워치독에 의하면 명태균하고 이준석 문자 추가 공개를 했더니 그때 명태균이가 성접대 징계권 김건희 여사 도움받으세요까지. 네. 나중에는 지금 이제 대선 국면 들어서 지금 징계 철회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단일화 시키려고. 네, 맞습니다. 참 일단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제 정권 바뀌면 대부분 다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 지금 댓글인데 MBC에 이준석 보도에 댓글 젓가락으로 하늘을 가려나. 이준석 이거 30년짜리예요. 안 됩니다. 이준석은 이제. 30년 아니라니까요. 100년 후에도 100년 전에 그 정치 선진국에서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 하고 나오는 토막 기사로 나옵니다. 찹스틱 리. 네. 하버드 출신. 성기남. 다음은요. 현장에 가면은 이준석 지지자도 있지만 이준석을 격렬하게 항의하는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보면은 갈라치기 정치 그만하십시오. 네. 당신이 어떻게 2030 남성을 대표한다고 감히 참칭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사진을 뭐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손가락 욕하는 거예요. 이준석 유세하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저 거리에서 외쳤던 청년들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제 20대에 저 같았으면 쌍욕했을 겁니다. 네. 막 진짜 맞습니다. 막 개 막 쌍 하면 진짜 엄청나게 그냥 바로 욕을 했을 텐데 그 품위를 지키려고 네. 진짜 딱 그 제대로 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게 고려대 네, 앞이거든요. 네, 네. 근데 학생들이 앞에는 구경하느라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뒤에서 앞에서 이준석 외치면 뒤에서 나가라 네. 나가라 계속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저 위치도 저 선정할 때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기가 정경대 앞인데 그러면 정경대 앞이면 오히려 저쪽에 좀 이제 정치 경제 지 목요라고 네. 정확히 알고 있네. 후문이기 때문에 다 그쪽이란 말이에요. 공대랑 반대쪽이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앞에 모여든 사진 보고 공대 앞인 줄 알았더니 저기 정경대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그게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현장에 가면요. 저거 트라우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은 절대 다수 사람들이 이재명 외치는 거랑 다른 문제야. 네. 가는 곳마다 지금 항의하는 사람들 몇 네, 개이잖아요. 네, 네. 그럼 트라우마 돼요. 그러니까 저 종로에 갔을 때는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미친 새끼 집에 있어 뭐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자, 다음 식당에서 다 같이 웃음. 점심에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수저통이 비었다고 이모 여기 이준석이 2개 줘요 라고 외치니 식당에 있는 사람들 다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젓가락, 성기남 네. 이게 그렇게 돌려 먹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앞으로. 지금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찍고 왔다고 올라온 글이었는데 국회의원 이준석 제명한 가에다 찍었다고. 여기 지금 투표 인증한 거야 이걸로. 근데 이거. 이게 국회에서 참조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게 익명 투표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글로 쓰게 가부가 하잖아요. 아니라. 예. 자기가 손으로 글로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효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준석한테 한 표 주고 왔다. 근데 이준석이가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저런 거거든요. 동탄을 전국에 이름을 알렸다. 이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동탄이 이제 유명해졌다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동탄이 이준석이기 때문에 동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젓가락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 동탄에 이준석이 가기 전에도 동탄은 유명했습니다. 예쁜 아줌마들 많은 동네. 그렇죠. 엄청 유명했어요. 동탄 비디오? 네. 맘카페 동탄맘. 명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름을 똥칠한 게 지금 똥칠이 아니라 젓가락칠한 게 지금 이준석이죠. 아니, 동탄 주민들이 통탄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그 총선 때 이준석이 했던 패턴 그대로 한 거예요. 집집마다 손편지 넣고 네. 그다음에 그 일주일 전에 뒤집었던 그것 때문에 본인이 지금 일주일 남기고 자기는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이가 정말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준석의 목표는 10%. 그래서 저 일정 지분을 만든 다음에 네. 내가 국민의힘 접수하겠다 이런 목표일 것 같은데 너 단일화 할 거지? 안 한다니까 하다가 지금 시간이 점점 가고 있다. 다음 거.
지금 이런 대자보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네. 학식 먹고 뭐 할 때 이준석을 환영하지 않는다. 대학생 청년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마라. 그럼 트라우마 된다니까요. 일종의 정치라는 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적극 지지자는 없어도 됩니다. 잘 묻어가면 돼요. 네. 민주당에 그런 국회의원들 많아. 이름은 잘 몰라 당원들은. 그런데 표시 안 나게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돼. 예. 근데 안티가 많아지면 정치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재명 후보한테 안티를 만들었던 게 윤석열이잖아. 맞아요. 악마화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준석이가 엄청 똥볼 찬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순진한 청년들이 이준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그 사람들까지 다 배신한 행위입니다. 자, 어제 보던데요. 황교안이가 극우들 있잖아요. 서부지법 낙론 같은 거. 네. 무료 변론을 해준다더니 딱 한 번 출석했다고. 아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왕년에 17억씩 받은 사람이야. 어딜 한번 나가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대선 기간 중 아니에요, 저 사람? 네. 그렇죠. 네, 후보잖아요. 야, 뭐 그렇다고 바쁠 일은 없는 후보긴 한데. 지금 맘카페에서 욕먹는 김문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는 무조건 아이 낳자마자 1억씩 통장 입금시키려 했는데 혹시 엄마가 그걸 가지고 주식에다가 다 들어먹고 이러면 애 못 키울 것 같아서 그래서 한꺼번에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2,500, 중학교 들어갈 때 2,500, 고등학교 들어갈 때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1억 원을 드릴 생각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약이 그거였어. 얘 나오면 무조건 한 명당 1억씩 줄게 해놓고 주식해서 들어먹는 거야. 와 진짜 이런 말을 어떻게 하지?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야, 아빠는 안 하냐?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좋아. 의도 자체는 이렇게 나눠서 주겠다. 어쨌거나 아이 그 보육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네,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표현을 저따식으로 하면 사람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게 사람이. 그러니까 난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직장을 안 다니고 실업급여 받았대 해외여행 가고 이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해 멍청한 게 머릿속으로 들어먹든 말든 그건 그 사람들 문제인 거예요. 네. 왜 남의 가정 가게까지 신경을 써? 근데 1억을 준다고 했으면은 그냥 쿨하게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못 믿는 거야 이제. 주식해서 들어먹을까봐. 어우 한심한 것들 진짜. 이 다음은 뭐냐면요.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무슨 도박 어쩌고저쩌고 네. 그 이야기에 저 장영아가요. 이재명 맞습니다. 가짜뉴스 뭐 네, 네. 돈다발 해가지고 처벌받고 그런 변호사고요. 그렇죠. 조금 더 가면은 성남시장까지 출마했던 자예요. 지금 저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잖아요. 원래는 민주당으로 성남시장 경선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재명 후보랑 성남시장 경선에 떨어지기도 한 사람이야. 저 장영아가 한번 보세요. 그 조성호 변호사를 SNS에 읽어줘야 이해를 하실 거예요. 희대의 돈다발 거짓말쟁이가 또 등장했네요. 변호사를 날로 하셨나요? 검사를 날로 한 것처럼 보이는 주진우도 그러던데 참.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100만 원을 판돈으로 100번 판을 돌리면 공소장 기재 도박 자금 총액은 얼마일까요? 전 100만 원 이상을 도박판에 내놓은 적이 없지만 단순화해서 그 도금 100만 원을 매 판마다 전부 걸었다면 공소장 기재 도금은 총액 1억 원이 됩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기소하잖아요. 네, 네. 10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네. 알고도 이런 비틀기 왜곡이라면 정말 저열한 정치 공작이고 네. 모르고서 한 거라면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세요. 국민의힘 지금 이재명 아들 2억 3천만 원 규모 불법 도박 조세 포탈 검증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승수 효과입니다. 호텔 경제학에 나오는 그러네. 그 승수 효과입니다. 아니 네. 뻔히 알 거면서 정말 악의적인 거죠 이게. 정말. 이게 네. 뭐 10,000원짜리를 10,000판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1억이죠. 1억이다. 네. 이렇게 섰는 게 검찰 공소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3명, 맞아요. 4명이서 하면은 네. 그게 또 뭐 3, 4배 되는 네, 거고 네, 그런 그렇대요. 거잖아요. 그래서 억대 도박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뭐 1억을 판돈으로 걸었다고 생각 그게 아니거든요. 네. 다 알면서도 일부러 악의적으로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양아치예요. 네, 이거는. 양아치죠 정말.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도 이재명 악마화를 하고 있는 네. 거야. 자, SNS에서 제가 올라온 것 중에 이거 공감이 돼서 한번 보여드려봤어요. 이재명 큰아들 이야기. 고대 나왔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투자회사에서 잘렸다. 양양 가서 선배가 하는 교습소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살았다. 외노자들이 사는 허름한 방이란다. 그런데 이게 특혜라고 지랄했다. 교습소도 어떤 놈이 신고해서 관뒀단다. 학원도 영업 정지가 됐다. 난 이 나라의 이직들이 너무 싫다.
이직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예. 보통 이제 어제만 해도 사람들이 야 자식 문제는 어떻게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 또 그 나름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네. 모든 가족을 털었잖아요. 그래놓고 국민의힘이 지금 뭐 전 가족의 뭐 전과자화 이런 식으로 또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슨 김앤장에 인턴을 시킨 것도 아니고 조용히 그러니까요. 시골 네. 가서 살겠다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아 진짜 너무 지긋지긋한 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음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의힘 한 명 한 명 어떻게 털리는지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알아서 할 텐데 우리가 검찰 수사권을 조금 늦게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뭐 선생님은 용서하시지만 뭐 내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죠. 이것도 공감되는 SNS 한번 파봤습니다. 아니 저기 저 인터넷 커뮤니티.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공수교대 타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두환도 가족은 안 건드렸는데 룬승열이는 조국의 마누라 딸까지 탈탈 털고 문재인 양산사저에 꽹과리 동원해서 한 달 동안 시끄럽게 했죠. 경찰은 방관하고 이게 무슨 양아치스러운 짓인가요? 이재명 전담 검세가 150명가량 된다고 하죠. 며칠 후면 공수교대 할 때가 된 거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나게 난다고 했던가 3년 동안 괴롭혔으니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된 거죠. 애미부터 집구석이 전부 감옥 가게 생겼으니 그냥 조용히 인생 살 걸 후회가 밀려오겠지. 네. 사람 심리 이런 거고요.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보복 안 한다고 해도 법적인 부분은 다 단죄가 될 거예요. 줄줄이 네, 그냥. 맞습니다. 뭘 우리가 보통 줄줄이 사탕이라 그러잖아요. 포승줄로 묶여가지고 네. 쫙쫙쫙. 네. 기대하십시오. 그다음에 어제 이재명 후보가 요새 현장에서 야구 글러브 들고 그 투표 표시가 돼 있는 야구 공을 들고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소년공일 때 글러브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시계 공장에서 그러니까 저 글러브 만들다가 팔을 네, 쳤잖아요. 네, 프레스, 네. 네, 글럽. 야구 글러브 만들던 소년공 프레스에 눌려 장애 판정 이제 대통령 만듭시다. 야구 글러브 만들던 소년공 프레스에 눌려 장애 판정 이제 대통령 만듭시다. 그리고 저기 지금 야사당 대표들까지 포함하니까 되게 분위기 엄청 화기애애하더만요.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저 야구 폼이 굉장히 선수 같던데요. 전문가가 보면 그렇진 않아요. 나도 그 말하고 싶어. 이게 있어요. 제가 그 사회인야구 1부 리그 은퇴를 한 이유가 30대 중반 넘어가니까 순발력이 떨어져. 옛날에는 놀라울 점프력으로 삼루수를 보다가 공이 한 3m 올라가는 걸 공중에 떠갖고 잡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공 같은 거 던져보면 어깨가 아파서 못 던지겠더라고. 139km를 찍던 와. 불멸의 중견수 단 한 방에 그 추신수나 나성범이처럼 홈 플레이트에 꽂던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슬퍼. 받아들여야죠. 자식을. 그래도 저 야사당 그 대표 모여가지고 같이 합동 유세하는데 훈아님이 총선 때 그랬잖아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맞아. 해야 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만들 거다 했는데 딱 그 그림 네, 그대로더라고요. 그때는 좀 이상한 선동이 네, 있었어. 네, 병립형으로 가자고. 네. 뭐 대선 포기디 한다. 네. 그러면 진보당도 나오고 기본소득당도 나오고 조국혁신당도 나오고 절대 못 이긴다. 네. 네. 그렇게 압도적으로 포진해놨는데 내란까지 일으켰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건 못 이기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이 담겨져 있는 사진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시민운동하면 돈 못 벌어요. 변호사가 네. 시민운동하면 뒷바라지만 하고 대부분 무례본론에다가 개고생하고 그렇잖아요. 오동현 변호사님. 쉽게 표현하면 성남이 그 당시만 해도 이재명 변호사가 시민운동하던 시절 표현해도 왜 공공의료원이 필요했냐면 사실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의료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가 막 시장이 됐을 때 우리 이대엽 시장이 비천지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성남시청도 호화청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의리의리하죠. 네. 네. 이거를 딱 이재명 시장 돌아가자마자 모라토리엄 선언해요. 나 못 갚아. 일단은 그러니까 저 모라토리엄 선언했던 게 이제 이재명의 그러니까 진짜 탁월한 정치 감각을 엿볼 수 네. 있는 게 그러니까 못 갚는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갚을게. 천천히 그렇죠. 네. 천천히 갚을게라는 선언이었는데 당장 못 갚아. 네, 네. 그걸 모라토리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언론에서 안 받았을 수 없게끔
키워드를 만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 하나로 그러니까 무명의 성남시장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잖아요. 저도 저때 국회에서 일을 막 시작했을 때였기 때문에 이재명? 뭐지? 하고 열심히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자, 신선해요. 네. 그러니까 네. 나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진정성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똑똑하게 잘해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이거 보면 공영개발 전환 등으로 총 7,467억 원을 재정 이익을 확보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대장동산. 네. 네. 최대 지적을 비리로 그러니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정재, 김정재 네. 같은 사람 올라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악마해갖고 이제 맞습니다. 자기들이 분노하는 거야. 네. 미친 짓이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그 테러 당했을 때 장면은 저것도 역사에 남을 상징적 장면입니다. 불과 며칠 후면은 이재명 당선 다큐멘터리가 나올 거예요. 짧게는 뉴스 꼭지로도 나올 거예요. 저 장면은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대통령 되는데 사실 D-4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 사이에도 안전 경호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이재명 권한의 상징적 장면이 전 되지 않을까. 서사가 진짜 너무 영화 네. 같네요. 음. 네. 지금 타임지 같은 경우도 관련해 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자, 제이님 어제 서둘러 사전 투표하고 수업하러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학생들이 누구 찍었냐고 하길래 아 이분 선생님이신가 보다. 오. 학생이 마시던 음료수 페트병을 들었더니 한 학생이 녹색이 어느 당이지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색깔 말고 모양을 보라고 했더니 저게 무슨 모양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펩시콜라 하나 사와라 하니까 그제서야 이해하고 자기들도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펩시콜라는 파란색 들어가 있죠. 네. 물병도 1번이네. 이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야 지금. 펩시콜라 뭐 그 무늬만 보고 아, 한국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태국문이. 자, 감사합니다. 기다려 봄님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재밌는 짤이었습니다.